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 내부에서 BI를 위한 데이터들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이제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 그 BI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요약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데이터베이스는 기업 내부 데이터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 BI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내부 데이터 중심의 BI에서 대부분의 분석 정보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 정보들은 대부분 운영 데이터베이스로 나와요. 그래서 걔네들을 그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BI의 소스 데이터베이스, 원천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운영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BI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제 요즘 최근에 와서는 운영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ERP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운영 데이터베이스들이 아주 잘 구축되어 있죠. 그래서 이 ERP 시스템을 통해서 아주 양질의 운영 데이터베이스들이 잘 구축되어 있음에 따라서 이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한 BI 시스템들이 이제 구축하기 또한 용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이제 ERP 회사들, ERP 공급사들도 그 이제 자기들 시스템의 판매 기준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는 전통적인 OLTP 거래 처리를 위한 모듈들을 주로 팔았는데, 요즘 와서는 이제 ERP 회사들도 익스텐디드 확장된 ERP 시스템, 그래서 이제 정보 분석 BI 모듈을 주로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OLTP 모듈을 구축한 거는 이제 거의 많은 기업들이 이미 이제 종료를 해서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더 확장된 우리가 분석을 기능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이제 BI 모듈들을 이제 많이 공급하고 그 판매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변환 및 정제, ETL 또는 ETT,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이제 변환 저쪽으로 전달한다 하는 쪽에 이제 초점을 두면 ETT라 그러고, 그거를 DW에 적재한다 하는데 초점을 두면 보통 ETL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변환이나 정제가 필요한 이유는 OLTP 시스템에 추가해서 사실은 여기서 뭐 오류 수정 표준화 시간, 근데 여기서 시간 필드 추가처럼 추가 필드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동영상에 지난 앞에서 설명했듯이 편의점에서 카드로 물건을 살 때 카드 결제, 물건을 팔기 위한 정보만 필요한 게 아니고 또 뭐가 필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개인의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에 대한 인적 정보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인적 정보도 필요하고, 그 매장의 위치가 어디냐, 뭐 지역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필드들을 그 DW에 추가해서 이제 넣어야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시간 언제 팔렸느냐, 왜냐하면 OLTP 시스템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 거래가 발생한 시간을 추가하는 그런 거래들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하지 않는 그런 거래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래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이제 추가를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매장에 물건이 몇 개 있느냐. 그래서 그 재고량을 이제 표시할 때 OLTP 시스템은 그 재고량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고량이 몇 개다 하는 것만 이제 기록을 하는데, 재고량만 예를 들면 BI 시스템에는 그러니까 OLTP 시스템은 현재 데이터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고량이 얼마냐. 그 다음에 주소도 현재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전부 다 이제 현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BI 시스템에서는 이제 현재가 아니라 이게 시간대별로 누적이 시간대별로 데이터들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별로 재고량이 얼마인지, 재고량이 뭐 10개에서 예를 들면 뭐 8월 19일 10시에는 10개였다가 뭐 11시에는 9개가 되고 뭐 11시 10분에는 8개가 되고 뭐 이렇게 되게 시간대별로 이 누적된 재고량을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재고량이 변할 때마다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그 다음에 한꺼번에 뭐 예를 들면 11시 15분엔 5개가 팔려서 3개가 남았다 이러면 이렇게 매번 이걸 다 기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10시, 11시, 12시 뭐 1시간 간격으로 이걸 기록을 할 건지, 뭐 아니면 하루별로 그날 시작하는 날, 그날 끝나는 시각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할 건지, 그거는 뭐 다양하게 서로 다른 기록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BI 시스템에서는 시간대별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렇게 쭉 기록해서 봐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OLTP 시스템에서는 현재 값만 알고 있으면 충분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ETL 과정을 거쳐서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DW로 옮길 때 이런 값들이 반영돼서 표시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류 수정 같은 경우가 참 이게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뭐 많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가입한다. 그럼 주소를 기록을 한다. 그럼 주소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도 카드 판매를 담당하는 그 영업사원은 뭐 주소는 그냥 뭐 학교 주소로 하시든지 아니면 비워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고 그러면 주소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주소를 자발적으로 가서 잘 수정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잘못된 주소가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져서 세종시로 뭐 이사를 해서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소가 서로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OLTP 시스템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BI 시스템에서는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카드회사에서 주기적으로 판촉 활동을 해서 카드 회사의 그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주소를 갱신하면 뭐 간단한 선물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표준화도 사실 큰 문제예요. 큰 문제인데 대표적인 이제 예로서 뭐 예로 많이 나옵니다만은 남성하고 여성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OLTP 시스템에서는 남여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M으로 하고 어떤 거는 F로 하고 어떤 데는 1로 하고 숫자 1로 하고 어떤 0으로 하고. 그래서 이거는 OLTP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준화를 해야 되고요. 근데 다행히 최근에는 ERP 시스템을 우리가 구현할 때 전사적인 OLTP 시스템, 그러니까 ERP 시스템이란 게 다른 말로 하면 전사적으로 표준화가 된 공통 OLTP 시스템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ERP 시스템을 구현함에 있어서 이런 표준화들이 많이 이루어진 경우들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운영 데이터베이스 이야기를 하면서 운영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BI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쉽다고 한 이야기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마스터 데이터 관리, 마스터 데이터 관리,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에서 MDM이라 그러죠. 그래서 마스터 데이터 관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객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 주소라든지 이런 그 기업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표준화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가 이제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ETL 과정이 굉장히 편리하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사적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말 그대로 좀 전에 이제 우리가 보여줬습니다만은 정보 분석을 위한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다 모아놓은 것이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사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만드는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 마트라고 그래요. 데이터 마트라고 그래서 주제별로 그 DW를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DW를 여기 있는 것처럼 주제별로 분석 정보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 DW 데이터 마트, 그 다음에 영업 데이터 마트, 그 다음에 생산 데이터 마트,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뭐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마트를 하기보다는 보통 또 DW라 그러죠. 마트보다는 DW가 훨씬 커 보이니까 프로젝트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큰 걸 만든다. 아니면 유지보수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큰 시스템을 유지보수 관리한다 하는 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마트라는 단어보다는 DW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거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전사적 DW를 이렇게 하나만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인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프로젝트의 그 관리 편의성이나 아니면 효과, 기업에서 효과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주제별로 하나씩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게 더 멋있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훨씬 낫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잘 만들다 보면 이거를 다 합치면 이거 전사적 DW하고 같아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사적 DW를 만드는 것보다는 주제별로 데이터 마트를 이제 여러 개 만드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는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표준화해서 하나로 크게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그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ETL 과정을 거치면 여기서 우리가 ETL 과정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외부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에 이렇게 외부 데이터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외부 데이터들은 이제 아까 우리가 편의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고객이 신용카드나 회원카드를 갖고 결제를 했다. 멤버십 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러면 그 멤버십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 아니면 신용카드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 그럼 신용카드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서 데이터 협조를 받았어. 그 고객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결혼을 한 사람인지 결혼을 안 한 사람인지 애들이 있는 사람인지 뭐 애가 아직 없는 사람인지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받아서 DW에 같이 이렇게 저장을 하면 오래 분석이라든지 뭐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로 이 외부 데이터들이 DW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게 워낙 또 중요하기 때문에 BI 시스템이 그냥 내부 데이터 위주의 BI 시스템이 아니라 그 외부 데이터를 사용한 BI 시스템. 그래서 그 외부 데이터가 내부 데이터하고 중요성 면에서 서로 동등하게 되는 이제 그런 수준에까지 오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 ERP 시스템에 있는 운영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전사적으로 하나의 큰 DW를 구축을 하는 것은 그 내부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한 ERP 시스템의 그 노력에 추가해서 모두 같이 포함이 돼야 되죠. 외부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도 같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DW를 만들려면 내부 데이터하고 외부 데이터도 같이 들어와서 이게 합쳐져 가지고 DW가 구성이 되는데 내부 데이터는 이제 주로 뭐 ERP 시스템이라든지 다른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로부터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내부 데이터의 표준화라든지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외부 데이터까지 해서 또 하는 건 더 어렵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전사적으로 한 개의 DW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주제별로 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 주제별로 만들어진 데이터 마트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 분석은 여러 가지 툴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랩 솔루션, 오랩 솔루션은 그 쿼리, 그래서 보통 SQL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SQL하고 다른 쿼리 언어를 사용해요. 다차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기본적인 기능은 SQL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검색해내는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뭐 OLTP 시스템에서는 한 개 또는 몇 개의 레코더만을 검색을 하는데 BI 시스템에서는 그냥 뭐 몇백만 개의 레코더를 검색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쿼리 작성 언어도 SQL하고는 뭐 달라요. 그래서 뭐 다양한 쿼리 언어들을 뭐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는 MDX니 뭐 이런 뭐 다양한 쿼리 언어들을 사용을 합니다만은 뭐 그 언어를 우리가 사실 직접 뭐 다뤄볼 기회는 필요성은 없고요. 개념적으로는 결국은 쿼리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으로 올라가면 이제 통계 패키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디시전 추리라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이라든지 뭐 그런 패키지들을 이제 사용해서 아니면 이제 최근에는 딥러닝이라든지 그런 이제 기법이나 모형을 사용해서 이제 정보 분석을 하게 되고요. 또 업무별로 예를 들면 고객 관계를 하기 위한
패키지들이 있어요. 그럼 그 패키지 안에 여러 가지 뭐 분석 도구들도 있고 뭐 질의 도구들도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 계획을 위한 뭐 솔루션들도 있고 그다음에 생산 관리를 생산 공정 뭐 현장 생산 현장 관리를 위한 생산 현장 관리를 위한 솔루션들이 있고 그래서 다양한 업무별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솔루션들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 마트에 이제 DW 또는 분야별 데이터 마트 또는 분야별 DW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여기서 가져와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BI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그러면 좋은 분석 도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 분석 도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 있는 분석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3박자가 이루어지면 훌륭한 정보 분석 시스템을 BI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